1400년을 이어온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서동설화. 그러나 명확한 역사적 진실의 등장으로 그 실체는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남겨진 서동설화의 실제 주인공 무강왕, 그는 누구인가? 삼국유사의 무왕조가 무왕이 아닌 다른 왕의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동성왕대와 무령왕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일본에서 전승되고 있는 또 다른 서동설화 마나노 장자 이야기. そのルートはね、やはり百済の国の今蕨伝説、ソドン伝説ですか、ソドン。 백제와 신라의 사랑 이야기. 서동설화의 실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국경과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서동설화는 삼국유사 무왕조에 나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역사의 진실을 찾는 퍼즐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서동은 백제 제30대 무왕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무왕이 아닌 다른 왕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무왕은 왜 서동설화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까요? 또 진짜 서동은 어느 왕이었을까요? 서동설화의 고향인 전라북도 익산. 고구마나 감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많은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말을 캐던 아이 서동. 서동의 서자는 마서자를 써서 붙인 이름이다. 그 무왕이 어렸을 때 우리 금마에서 태어났잖아요. 금마에서 태어났는데 오금산에서 이 서동말을 캐갖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 선화공주를 그 경주까지 가서 우리 금마로 데려온 동기도 이 서동말을 먹고 힘이 좋아서 그랬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요. 땅속 깊숙이 뿌리 내리는 마처럼 서동설화는 익산 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매주 한 번씩 열리는 백제사 교육 현장. 익산의 역사를 아우르는 서동설화는 아이들에겐 흥미로운 이야기다. 1400년 전의 사랑 노래 서동요는 현대어로 바뀌어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아름다운 공주님, 사공주님, 하나동이야 눈을 나가 궁궐로 돌아가네. 서동이 어릴 적 자랐다는 오금산 아래 서동 생가터. 이 일대는 마룡지라 불리는 커다란 연못이 남아있다. 여기가 서동설화의 시작점이다. 과부였던 한 여인과 연못 속 용 사이에서 태어난 서동은 비범했다. 그는 말을 캐서 생계를 이어갔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서라볼로 간 서동은 서동요를 지어 퍼뜨렸다. 선화공주는 만몰래 아란으로 맛동방에게 해괴망측한 노래가 장안에 퍼지자 신라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유배 보낸다. 유배길에 서동을 만난 선화공주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은 금을 발견해 부자가 되고
신라 진평왕의 신망을 얻으면서 백제의 왕이 된다. 이후 서동은 미륵삼전의 출연을 본 선화의 청으로 미륵사를 짓는다. 이것이 백제 30대 왕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서동설화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미륵사는 유래를 찾기 힘든 가람과 탑의 배치 그리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미륵사는 3탑 3금당의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다. 중앙에는 거대한 목탑을 건축했고 동쪽과 서쪽에는 석탑을 쌓았다. 세 개 탑 뒤에는 불당이 각각 자리했다. 무려 133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미륵사는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다. 조선시대에 폐사된 것으로 짐작되는 미륵사는 대부분이 파괴됐고 서쪽의 석탑만 덩그러니 남았다. 일제강점기 시절 콘크리트로 보수할 정도로 훼손이 심했던 미륵사지 석탑. 그러나 이 탑은 서동설화를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시민들도 서동설화를 역사적 진실로 믿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화공주를 데려와서 살았다. 그런 내용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계시죠, 그거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사실 이제 뭐 이게 실화지 오마자면 전설도 아니고 익산 금마에 그 서동이 무왕이 살았대요. 그러나 설화는 의심받고 있다.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기 위한 마지막 해체 작업이 진행됐다. 탑의 기둥으로 여겼던 돌을 들어올리는 순간 가로 세로 25cm의 아담한 공간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백제의 역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1400년 전의 유물이라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보존 상태였다. 이 작은 공간에서 금동사리호와 금제사리 봉안기 등 국보급 유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다. 처음 봤을 때는 대단하구나. 하여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유물 수습 전문가 30여 명이 미륵사지로 급히 모였다. 심주석이 분리되고 2시간이 지난 상태. 유물의 변성을 막기 위해선 1시가 급했다. 오케이. 사리를 넣기 위해 만들어진 호리병, 금동사리호가 수습됐다. 세월로 인한 손상은 약간의 녹이 전부였다. 사리를 모시게 된 내력을 적은 금제사리 봉안기도 수습됐다. 이게 불안했기 때문에 해체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전국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30cm도) 되지 않은 작은 공간. 이곳에서 무령왕릉과 백제 금동 대향로에 비견되는 백제사 최대 고고학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륵사 사리 장엄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 처리 중이다. 높이 13cm, 어깨폭 7.7cm의 사리병은 몸체 두 부분과 뚜껑으로 나뉘어 있다.
백제인은 이 조그마한 사리호에 꼼꼼히 백제를 그려 넣었다. 뚜껑에서 내려와 둥근 몸체를 감싸는 화려한 문양. 연꽃을 본뜬 연화문은 백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이다. 발굴 당시 사리외호는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사리호 안에는 또 다른 작은 사리병이 숨겨져 있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작은 사리병은 분리됐다. 4.6cm의 사리내호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이 금제 사리내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제다 보니까 부식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출토가 되었고 실제로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원래의 모양들이 그대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아름다운 무늬와 모양, 개방적이면서 화려했던 백제의 아름다움이 완연히 녹아있는 걸작이다. 수습 당시 사리호 뒤편에 놓여있던 금제 사리 봉안기. 바로 이것이 서동설화의 역사적 진실을 의심케 만든 유물이다. 백제 왕후 사택적덕의 딸, 무왕 서동의 아내가 백제 관리의 딸이라는 것이다. 이전까지 백제의 30대 왕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였다. 그러나 사택적덕녀라는 뜻밖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선화공주의 존재는 불투명해졌다. 이 선화공주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택적덕이라고 하는 유력자의 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면 무왕 쪽 이사를 일단 의심스럽게 보고 접근해가지고 점검해보는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지금 이 기록하고 삼국유사를 대비시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선화공주가 지금 이쪽 그 미륵사 장근과 관련해서 설명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져 있죠. 선화공주의 실체가 부정된다면 백제 30대 무왕은 서동설화의 주인공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서동설화는 삼국유사에 처음 제록됐다. 삼국의 수많은 왕들 중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백제 무왕조에 실려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서동은 무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련의 주석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옛 기록에서는 서동이 무왕이 아닌 무강왕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제에는 무강왕이 없기 때문에 저자는 서동설화의 주인공을 무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부터 마지막 왕인 의자왕까지 모두 31명의 왕이 백제를 다스렸다. 일련의 지적처럼 무강왕이라는 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강왕은 과연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제 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제동 교수는 삼국유사에 언급된 무강왕의 실체를 찾는 데 주력했다. 고본에는 이 무강이라고 쓰여 있다. 그것이 고본에 무강이라고 되어 있다는 그 근거 하나만으로도 우선 이른바 무왕조의 기사 서동설화라고 하는 것은 무왕의 것이 아니라 무령왕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거는 무강왕과 무령왕에 쓰여진 한자의 의미가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 말이야. 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편한 형자하고 서로 호용이 되므로 충분히 삼국유사에도 그렇고 고기록에는 한자 그렇게 호용이 되거든요.
편안하다는 뜻의 강자와 령자가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강왕을 무령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강왕으로 제기된 인물 무령왕. 서동은 무령왕인 것일까? 서동이 무왕이 아닌 무령왕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통설, 즉 무왕설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하지만 한자의 뜻이 같다는 이유 한 가지로 서동이 무왕이 아닌 무령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서동설화의 주인공이 무령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1971년 7월) 한 왕릉이 무덤의 주인을 분명히 알리는 명문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다. 무덤의 주인공인 무령왕은 무왕보다 100년 앞선 6세기 초반의 왕이다. 왕릉에서 출토된 화려한 유물들은 오랜 시간 쌓여온 백제의 기술과 미적 감각의 결과물이었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백제인의 감각은 무령왕릉의 유물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성 백제가 막을 내린 뒤 무령왕은 혼란 속에서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화려한 유물이 말해주듯이 무령왕은 혼란한 백제를 안정시키고 중흥을 일으킨 군주였다. 백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령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유지하고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맞섰다. 반면 신라와의 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시기의 왕, 그가 무왕이었다. 무왕을 중심으로 볼 때 무왕의 역사적인 행적과 이 서동설화의 서사문맥과를 비교해 볼 때 그 점에 있어서 우선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도 상반된다는 거죠. 7세기 초반 백제 30대 왕이었던 무왕은 신라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했던 왕이었다. 무왕의 4대 선왕인 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해 한성을 되찾으려 했다. 그런데 신라가 백제를 배반했다. 고구려가 떠나간 한성을 차지한 것이다. 신라의 배신을 용납할 수 없었던 무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다. 제위 3년 암악성 전투를 시작으로 무왕은 40년 동안 총 16번 신라와 대전투를 벌였다. 무왕이 서동이 아닐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만약 선화공주를 왕비로 맞이했다면 장인의 나라인 신라와의 대규모 전쟁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계속 신라와 싸움을 하는 걸로 계속 그 국권 회복이라고 할까? 국력 중흥을 갖다가 노렸는데 신라와 그렇게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렇게 국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사리봉안기에 적힌 미륵사의 창건연대는 서동 무령왕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사리봉안기는 미륵사가 기해년에 건축됐다고 전한다. 무왕의 재위 기간 중 639년이 기해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60년마다 같은 간지가 반복되는 것을 감안할 때 120년을 거슬러 오르면 무령왕의 재위 기간인 519년도 포함된다. 따라서 미륵사는 무왕이 아닌 무령왕대에 조성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철옹성처럼
완전히 무왕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계속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논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간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무왕 이외의 예의는 무력하게 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무왕대하고는 결부가 안 되고 무령왕대의 그러한 문물이 사찰 문물이 창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령왕이 서동일 가능성을 내비치는 몇 가지 증거들. 그렇다면 무령왕은 서동인 것일까? 지난 11월 한 학술대회에서 서동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왕이 지목됐다. 삼국유사의 무왕조가 무왕이 아닌 다른 왕의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동성왕대와 무령왕대에 있었던 사실이 와전된 것이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왕흥사조차도 기존의 통설을 뒤엎는 또 다른 가설. 서동 동성왕설은 어떤 근거로 제기된 것일까? 기존에 제기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 다시 이제 그게 논쟁을 끌어낼지는 또 학계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익산 왕궁리입니다. 이곳은 원래 왕이 거처했다는 왕궁터로 알려진 곳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왕궁이 건설된다는 것은 천도가 시행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내 역사서에는 백제가 이곳 익산으로 천도를 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에 남겨져 있는 왕궁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기 전 웅진시대 몇몇 백제 왕들이 익산을 중요한 도시로 판단하고 개발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왕으로 동성왕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동성왕이 곧 서동이었던 걸까요?